사이비 종교는 자기네들의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치지만 지금 정광훈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를 자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렇죠. 네. 정치인들을 앞에 세우고요. 네. 근데 실상은 꿈처럼 가지고 있는 구구 개신교인들의 그게 로망이었어요. 크리스텐덤 만드는 거, 기독교 제국주의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이 2016년도에 정당을 만들잖아요. 기독교 정당을. 정광훈 씨가 정당 만들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08년도부터고 훨씬 이전이네요. 네, 훨씬 이전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 이름 바꾸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었고 눈에 띄게 한 게 말씀하신 대로 한 2016년부터일 거고, 근데 그 전부터 계속 했었고요.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었던 데는 김순규 전 국정원장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들 중에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의 목사들을 만나서 금남교회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 것도 있고, 네. 김순규 전 국정원장과도 굉장히 오랜 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김승규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도 했었잖아요. 참여정부 시절에. 네. 예. 근데 검찰 이분이 출신이고. 굉장히 극우거든요. 굉장히 극우죠. 어. 네. 교회 또 장로님이시고. 네. 할렐루야 교회 장로였고, 어.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거기하고 사돈이고. 그 사돈지간이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양스테 거기가 대법원장이고 이분이 그 밑에 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사법 카르텔을 이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사돈지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정치적인 사법권과 그리고 이제 종교권과 정광훈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극우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잘 몰라요. 종교의 모양을 띠고 지금 이게 극우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냥 뭐 종교 얘기니까 이거는 뒷전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 맞붙어 있는 얘기고,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아예 정권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정광훈 집단들이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다녔을 거예요. 저 1번으로 숙청됐겠죠. 그 옛날에 그 서북 청년단 그런 사건처럼 뭐 네. 일어났을 것 같은데, 아이고 큰 일이 날 뻔한 걸 그날 천만 다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간신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정광훈이가 이제 사법 그리고 이제 정치권과 연결될 수 있었던 그 고리가 아까 김승규 장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극우냐면 그 본인이 이제 서울지검에 부장검사 있을 때 5.18 그 이제 민주항쟁원 때 전두환 노태우를 고소를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아주 극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검사 시절부터 그 이제 전라도 출신인데, 광양 출신. 예. 네. 이제 극우 중에 극우다라고 정광훈 스스로 얘기했고, 정광훈이 자기 멘토로 꼽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생존하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 이제 김순규 전 국정원장이고요. 실제로 제가 김순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과 정광훈 씨의 발언을 이렇게 비교한 적이 있어요. 정말 똑같아요. 흡사해요. 그리고 정광훈 씨가 실제로 이제 뭐 재판 같은 거 받을 때도 문재인 간첩 왜 그렇게 말했나? 그러면 나는 김순규한테 들었다. 이러거든요. 저희가 김승규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많이 모를 수 모르세요, 있어요. 잘. 예. 화면 한번 이게 저희가 잡은 거 틀어주시죠. 문 대통령이 그 대통령 경선할 때 거기 공약 같은 걸 봤어요. 공약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구절이 많아요. 걱정을 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시행할 것인가. 근데 작년에 그 헌법안을 보니까 완전히 사회주의 헌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모두 우리 기독교인들이 600만 명이 반대하는 서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말았죠. 말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든 거예요. 저희들은 법을 배울 때, 헌법을 배울 때, 유진호 박사가 만든 걸로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모를 때요. 그걸 굉장히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가면 나라가 부강할 수가 없다. 부강하지 못하면 망한다, 나라가. 구국강경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그 헌법을 냈다. 우리 헌법이 아주 좋은 헌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헌법이다. 네.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저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체제란만이 우리가 부국 강변할 수 있고 이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대국.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정명훈 목사님과 우리 김문수 지사님과 여러 우리 훌륭한 애국자, 목사님들, 기독신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이걸 반드시 지켜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마칩니다. 하시는 말씀 내용이 정광훈 목사와 똑같네요. 똑같아요. 말투만 다를 뿐이지. 네. 그리고 실제로 네. 그 기독교인 이분들이 내세웠던 게 기독교인 결집산으로 삼았던 게 반동성애, 반이슬람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시작한 게 저는 김순규 전 국정원장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눈여겨볼 지점은 뭐냐면 정광훈 씨가 이렇게 사업체들을 만들어서 개인정보 이렇게 빼가기 전에는 다 일일이 서명을 받았거든요. 네. 예, 항상 돌았었어요. 1천만 개신교에 서명해가지고, 예. 반동성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 주장하는 것들 나열하고. 근데 그게 초창기에는 김순규 이름으로 돌았고요. 아, 그래요? 그거 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김순규 이름으로 돌고, 그걸 받는 곳이, 네. 그 서명지를 받는 곳이 사랑제일교회였어요. 아, 그만큼 이제 김순규하고 정광훈하고는 엄청 가까운 같이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흔적은 너무 많아요. 네. 뭐 일을 거의 같이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김순규 같은 경우는 윤석열 그때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새시대위원회 여기가 고문으로 고문이었죠. 있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멘토인 정상명이라든지 네. 가까운 안대희 이런 사람들도 김순규 전 국정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 예. 싹 다 승진해가지고 라인 이렇게 형성됐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보여지죠. 법조 그러면 카르텔이네요 거기. 그렇죠. 예. 또 이제 정상명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 때 거기 이제 비밀 장소, 선거 운동 네네. 장소, 네네. 이제 강남에 있는 화랑 예화랑. 네. 예화랑 거기에 사위가 거기가 네, 대표로 네.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좀 그쵸. 불법 선거 캠프였다 이런 의혹도 좀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들도 나오고 윤석열 주례를 본 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씨가 이제 집회에 나와서 막 그렇게 강한 어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이해가 안 갔던 게 저 정도 했으면 정말 잡혀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지법 난동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뒤였어요. 네. 언론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그때서야 내란 선동으로 이제 잡아다가 이제 겨우 조사하는 그 정도인데 이런 검찰의 오래된 굉장한 분들이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걸 느꼈던 게 언제가 있었냐면 제가 정광훈 씨 초창기에 취재할 때 네. 정광훈 씨 교회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사실 만인의 집이에요. 교회에 들어간 것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없고. 근데 그리고 제가 그때 항상 혼자 다녔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정광훈 씨 집단이 사실 좀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카메라를 켜놨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디를 촬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저를 지키려고 켜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때문에 그때 정광훈 씨 교회 장로로 나중에 장로가 됐죠. 그때 고영일 변호사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문제가 돼서 경찰에 갔는데 예. 경찰에선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무혐의를 내렸죠. 네. 근데 무혐의를 내렸는데도 검찰에서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면 사실 검찰에서 그렇게 굳이 저를 부를 것까지는 없었는데 안에서 한 건 없잖아요. 그냥 주거 침입 정도?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네. 사실 교회에 가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조용히 교회 분위기를 보러 간 거니까. 실제로 교회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인의 집인 것처럼 다 열려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누구나 네.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교회 교인 아니더라도 가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를 다 받고, 근데 그때도 이제 저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인상에 나왔던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저한테 거기 교회에
문에 뭐 촬영 금지 이렇게 뭐 써 있었대나 뭐 못 봤냐. 근데 교회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 봤죠. 못 봤잖아요. 그럼 왜 종교 소비자한테 고지를 제대로 안 했냐. 나 못 봤다. 그 저한테 기자증을 달고 있었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수사관님은 항상 수사관 배지 달고 수사하세요? 제가 그랬죠. 예. 이제 취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저도 네. 성역 없이 수사하시니 저도 성역 없이 취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음기 딱 켜고 예. 혹시 누구누구로부터 전화 받아서 저 오늘 불렀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때 이쪽에 있던 검사가 수사관이 보통 조사하잖아요. 검사가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하는데 네, 뭐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제가 검찰 조사를 건조물 침입으로 받았던 첫 사례가 거기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던 첫 사례가 이제 정광훈 씨 집단 취재하다가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까지 부를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검찰 높은 분이 전화 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누구한테 전화 혹시 받으신 거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표정이 네. 아니 취재할 때 진짜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 특히 이제 종교 취재를 할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그렇죠. 사이비 종교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이비 종교 취재가 정말 위험하죠. 맞아요. 네. 그분들은 이성이 없습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